이 시간에는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국제경제론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외무고시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을 이야기해 주실 때 근본적으로 글로벌 불균형은 적자국의 환율이 상승하고 금리가 인상되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없다고 서술하고 계신 부분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적자국의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알겠으나 금리가 인상되는 메커니즘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자, 환율 상승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적자국에서는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유출이 이루어질 테니까 적자면요. 그러므로 환율이 상승할 것이고 이 환율 상승은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상승시켜서 다시 경상수지가 균형을 회복하도록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불균형을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균형 상태로 자동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글로벌 불균형 상태에서 왜 금리가 상승하느냐? 이게 이제 학생의 질문인데요.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준비자산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 준비자산이 감소하면 화폐 공급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화폐 공급량 감소는 금리 인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 자본이 유입돼서 다른 나라보다 이자율이 높아지니까요. 국제 수지 균형을 회복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이제 한 측면으로는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투자가 감소하는 등 수요가 감소할 것이죠. 수입이 감소하겠죠. 이런 수입 감소를 통해서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거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글로벌 불균형, 경상수지 적자가 다시 국제수지 균형을 회복하도록 하는 이런 자동 조절 기능이 작동하게 된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UIRP의 경우 본국과 해외의 채권 수익률이 같아질 때 자본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때 균형 환율이 형성되고 외환시장 균형이 형성된다는 이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자본 수지가 0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혹은 자본 수지의 크기와 상관없이 수익률이 동일할 때 국제 수지가 균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이자율 평형 조건의 의미는 두 나라의 수익률 차이에 의해서 외환이 이동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환율이 변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조건이 자본 수지가 항상 균형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이런 수익률의 차이에 의해서 외환이 이동하면서 외환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외환시장의 균형이 반드시 이 자본수지 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먼델 플레밍의 ISLM BP 모형에서 완전한 자본 이동을 가정할 때 국제 수지 균형은 항상 국내 이자율 이꼴 해외 이자율이 달성될 때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BP 곡선상의 균형이 자본 수지는 항상 0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BP 곡선은 이게 이제 이자율이고 이게 소득이면 이렇게 수평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학생 질문은 뭔가는 이 선상에서 자본 수지가 균형인 상태를 의미하느냐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BP 곡선은 자본 수지 균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제 수지 균형을 이야기하니까 경상 수지 플러스 자본 수지 그 합이 균형인 곡선이고 주어진 이자율 수준에서 수평인 선의 의미는 자본 수지 균형이 아니라 전체 국제 수지, 경상 수지를 포함한 전체 국제 수지 균형을 나타내는 선으로 이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자본 수지 균형이 아니라 자본 수지 플러스 경상 수지 균형인 선이다. 그리고 고정 환율 제도가 아니면 항상 국내 이자율 이꼴
해외이자율에서 외환시장 균형, 국제주주 균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학생이 다시 이 연결된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그런데 자본의 완전 이동성을 가정할 때 주어진 해외 이자율 수준에서 수평의 곡선으로 국제수지 균형선이 나타날 텐데 어째서 고정환율 제도가 아니면 균형점에서 해외 이자율과 국내 이자율이 상이해질 수 있나요? 이 질문입니다. 왜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달라져야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자, 잘 보시면 ISLM BP 모형에서는 환율에 대한 기대, 예상 환율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환율 제도와 관계없이 두 나라의 이자율이 같아질 때 BP 곡선이 수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ISLM BP 모형에서는 이 수평이 이 BOP 곡선상에서는 고정환율 제도이든 변동환율 제도이든 항상 국제수지가 균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자국 이자율이 항상 국제금리와 같아진다는 가정이다. 이 모형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율 평형적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상 환율에 대한 고려가 있기 때문에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두 나라의 이자율이 항상 같아지게 되겠지만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자, 여기 이자율 평균권 제가 적어놨는데요. 보시면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예상 환율이 현재 환율과 같기 때문에 이게 0이 되고 이게 0이 되니까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항상 이렇게 되지만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예상 환율이 현재 환율 2하고 항상 같아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자국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이 항상 같아진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모형에서는 예상 환율에 대한 고려가 없는 모형입니다. 없는 모형이기 때문에 학생의 질문과 같이 두 나라의 이자율이 같아지는 선상에서 고정환율 제도이든 변동환율 제도이든 BP 곡선이 수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우리 교과서의 DDAA 모형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교과서에 있는 ISLM BP 모형하고 뭐가 다른지 좀 혼동하고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형이 모두 거시경제, 개방경제에서 거시경제의 일반균형 모형이지만 어떤 점에서 가정의 차이가 있고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을 제가 별도의 동영상 강의 파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